여러분, 우리가 최적화 문제 풀 때 거의 신처럼 믿고 쓰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완벽해 보이는 도구가 갑자기 먹통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그 실패의 원인인 제약 자격 조건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 바로 시작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 거예요. 먼저 쿤터커 조건에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 바로 제약 자격 조건이 대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래프를 보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럴 땐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안전지대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핵심 요약과 생각해볼 거리도 준비했고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쿤터커 조건의 함정. 제가 부제를 완벽한 도구가 실패할 때라고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믿고 쓰는 이 방법이 가끔은 정말 황당하게 우리 뒤통수를 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약이 있는 최적화 문제 딱 보면 어떠세요? 거의 반사적으로 라그랑지안 세우고 쿤터커 조건 써야지 하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 복잡한 식 세워서 미분하고 그 익숙한 과정 있잖아요. 진짜 거의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 마법의 지팡이처럼 느껴지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이 K2 조건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틀린 답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나 일 못하겠다 하고 손을 놔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섬뜩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기 예제를 한번 보시죠. 목표는 아주 간단해요. X1을 최대로 만들어라.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제약 조건을 한번 보세요. X2 빼기 가로 열고 1 빼기 X1의 세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뭔가 모양이 좀 그렇죠?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제약 조건들을 가지고 실행 가능 영역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짜잔,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목표가 뭐였죠? X1을 최대로 만드는 거였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죠. 최대한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럼 답은? 너무 뻔하네요. 바로 저기 뾰족 튀어나온 저 점, 1,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우리 돈으로 보면 답이 1,0인 게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1,0을 가지고 우리가 알던 대로 KT 조건을 착착 적용해서 풀어보면 이상하게도 이건 답이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말이 안 되죠. 눈으로 본 직관이랑 우리가 믿었던 수식이 완전히 충돌하는 겁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네, 바로 이 어이없는 상황, 이 직관과 수식의 충돌을 해결해줄 열쇠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제약자 격조건입니다. 영어로는 Constraint Qualification, 줄여서 CQ라고 부를게요. 이건 뭐냐면 KT 조건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의 사용 설명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그런 숨겨진 규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약 자격 조건, CQ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최적혜를 찾으려는 그 동네, 즉 실현 가능 영역의 모양이 얌전한가를 따지는 조건이에요. 울퉁불퉁하거나 특히 저기 보이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게 뾰족한 점, 우리가 커스프라고 부르는 이런 이상한 지형에 없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well behaved, 잘 닦인 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찰떡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첨단 GPS, 즉 K2 도건이라는 완벽한 지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탐험하려는 지형이 갑자기 뚝 끊어지는 절벽이거나 뾰족한 송곳 같은 곳이라면 그 GPS가 제대로 길을 안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바로 CQ가 그 지형이 우리가 탐험할 만큼 안전하고 얌전한지를 미리 확인해주는 일종의 안전점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대체 그 험난한 지형, 아까 봤던 그 뾰족한 점이 왜 수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해보죠. 왜 거기서는 우리 GPS가 먹통이 되는 걸까요? 자, 다시 아까 그 문제의 1,0 지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점이 왜 그렇게 골치 아픈 녀석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점에서는요, 실행 가능 영역 안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안쪽으로 아주 살짝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즉 벡터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요. 상상이 되세요? 사방이 꽉 막힌
아주 뾰족한 막다른 골목의 맨 끝에 서 있는 거예요. KT 조건의 수학적인 원리가 바로 이런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예 없으니까 그냥 작동을 멈춰버리는 거죠. 그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제가 마법을 하나 부려볼게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새로운 제약 조건, EX1 플러스 X2는 이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선형 제약식을 하나 툭 추가해 보겠습니다. 와,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보세요. 왼쪽이 원래 문제였던 그 뾰족한 영역이고 오른쪽이 방금 우리가 추가한 선형 제약식이 적용된 후의 영역이에요. 어떻습니까? 마치 날카로운 칼로 저 문제의 뾰족한 부분을 그냥 싹둑 잘라내버린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실행 가능 영역이 아주 얌전하고 잘 다듬어진 모양이 됐죠? 이러면 이제 CQ를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툭 던져 넣었던 그 평범한 선형 제약 있잖아요. 사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KT 조건을 아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알려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이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푸는 최적화 문제의 모든 제약 조건이 전부 다 선형이라면, 다시 말해 직선이나 평면 같은 걸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방금까지 우리가 머리 아프게 얘기했던 제약 자격 조건, CQ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무조건 만족되니까요. 이건 정말 희소식이지. 아마 지금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수님, 잠깐만요. 선형 제약으로 만든 영역도 다각형이니까 뾰족한 모서리가 있잖아요. 와,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선형 제약의 모서리는요, 예측 가능하고 질서정연한 잘 닦인 뾰족함이에요. 반면에 아까 봤던 비선형 제약의 뾰족점, 커스프는 미분도 안 되고 방향도 없는 아주 제멋대로인 특이점이죠. 우리 KT 조건은 전자는 잘 다루지만 후자 같은 애 앞에서는 그냥 멍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선형 제약이 안전지대인가? 첫째, 경계가 무조건 직선이니까 아까 같은 이상한 뾰족점, 커스피 생길 수가 없어요. 둘째, 어떤 모서리에 가더라도 안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항상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쿤터커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이 복잡한 세계,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딱 4문장으로 요약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KT 조건, 그거 만능 열쇠 아닙니다. 둘째, KT를 쓰려면 제약 자격 조건, CQ라는 지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셋째, 커셉처럼 아주 뾰족한 점이 있으면 CQ가 깨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모든 제약이 선형이면 CQ는 그냥 무조건 오케이, 프리패스다. 이 4가지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결국 오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멋진 수학적 도구를 사용하든 그 도구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전제 조건을 아는 것이 정말 핵심이라는 겁니다. 뭐든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야 탈이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KT 조건 뒤에 숨어있던 CQ라는 가정을 발견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경제학 모델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쓰지만 사실은 오늘 본 CQ처럼 특정 조건 하에서만 겨우 성립하는 또 다른 숨겨진 가정은 없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